금반지를 팔았어요. 돈이 없어서. 언니 한번 믿어볼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취중 사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같은 말을 해도 이 시간이 더 왠지 편해요. 강의 시간에는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려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데 그래도 이 시간은 조금 더 제가 편한 것 같아요. 사이다입니다. 짠. 네, 오늘은 사담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루이의 모든 금을 다 팔았습니다. 가족들이, 어르신들이 보시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좀 슬픈 모드로 가야겠어. 금반지를 팔았어요. 돈이 없어서. 금을 팔았는데요. 사실은 뭐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습니다. 금보다 더 확실한 투자처를 찾아서 수익금을 올려보려고 했는데 뭐냐면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세뱃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미 이제 주식 쪽으로 투자를 했고요. 저희도 드디어 그 주린이가 된 건가요? 우린 주린이가 아닙니다. 우린 주생아. 주생아? 네, 그게 신생아 수준인 거죠. 아, 어디 감히 주린입니까 지금. 돌잔치 때 금을 해주는 이유도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이가 컸을 때 이제 뭐 돈이 필요할 때 써라 라는 사실 그런 이유로 돌반지를 해주잖아요. 그쵸. 그런데 굳이 그 금반지를 다 팔고 주식을 산 이유가 저희가 사실은 지난 금의 10년간의 가격 변동 추이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주가 지수에 대한 그 그래프를 분석을 하고 자산 가치는 이쪽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 금을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죠. 사실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뭐 이대로 될 거라는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뭐 앞으로 금값이 얼마에 오르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이걸 믿고 가겠다. 근데 나 금 남겨놨어. 남겨놨어? 내 거. 금도 좀 갖고 있어 봐야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어쩐지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 우선 제가 투자하기로 한 종목은 ETF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을 이제 사기로 하면은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왜 삼성전자 요즘에 삼성전자 안 가지고 있으면 바보야. 우리 바보야. 우리 이제 신호는 넣어서 그때 이득을 받고. 주식을 사고 파는 거의 문제가 바로 이건 뭐냐면 그때 누나가 45,000원에 샀어. 대박이잖아. 그때잖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뭐 2배 넘게 5만 원인가 6만 원일 때 팔았어. 왜냐면 그때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못 잡고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한탄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 주식책을 빌려가신 건가? 존리 선생님의 엄마 주식 사주세요를 내가 누나한테 지난주에 빌려줬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방법이 있겠죠. 내가 원하는 뭐 기업에다가 주식을 사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저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을 제가 그 가치를 판단해서 특히나 미래 가치를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저는 아직 없고요. 그리고 문제는 국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 회사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뭐 특히나 요즘 같은 때도 삼성전자가 뭐 10만 가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말에 이제 휘둘리는 사람이어서 나는 국내 주식에는 투자를 하지 말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을 투자할 때는 내가 평소에 어떤 회사의 물건을 사는지 그래서 그 물건을 사지 말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라 이런 말을 내가 최근에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평소에 뭘 먹지? 어디에 뭘 쓰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그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기업들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 ETF에 투자를 하기로 한 건데 ETF라는 게 이제 제가 아까 이어서 설명하자면 ETF는 그 한 회사의 주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에서 상위 기업 500개 혹은 뭐 300개 이런 식으로 이미 잘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들의 순위를 매겨서 그 기업들을 묶어 놓는 거예요. 하나의 주식 상품으로 전체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ETF도 있고 아니면 이제 특정 뭐 산업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전기차, 자율주행이라든지 바이오 헬스라든지 아니면 IoT에 관한 그런 산업군에 따라서 이제 또 우수 상위 기업들을 모아 놓은 주식 상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ETF에 어떤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미국에서 이미 잘 사업을 운영해 가고 있는 뭐 상위 500개 기업의
이제 주식을 한꺼번에 사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미국에서 1위부터 500위까지의 기업이라는 건 사실 세계에서 1위에서 500위나 그쵸. 다름없거든요. 그럼 또 이런 고민이 드실 거잖아요. 그럼 1위부터 500위까지를 산정해서 상품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잘 하다가 망해서 500위 바깥으로 밀려나면 어떡하냐라는 고민을 제가 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기업은 자연스럽게 빠지고 그 500위 기업 안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업이 그 안에 다시 상품군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성이 사실은 보장이 많이 되는 상품군이다. 그래서 돈 많은 언니가 뭘 샀는지 그거 지금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SPY랑 QQQ에 투자를 했죠. 가장 대표적이고 안정적인. 네, 그래서 SPY랑 QQQ의 어떤 연간 수익률이 한 12에서 15%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10%로 잡아볼게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1년 뒤에 우리가 1,100만 원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배당금이라는 게 또 들어오잖아요. 뭐 한 100만 원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1,200이 되는 거죠. 배당금 들어온 걸로 우리가 또 그걸 사면. 그럼 그 다음 해에는 1,200에 또 10%가 되는 거고. 복리로 해서 계속해서 운용이 된다는 최고 장점이 있죠. 근데 사실 이 복리가 진짜 왜 눈덩이 불듯이 붙는다고. 12에서 15%로 계산하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내가 만약에 지금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6년 뒤에 2배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더 6년 뒤에는 또 2배. 그쵸. 4천만 원. 그쵸. 그리고 또 4천에 2배니까 8천. 이런 식으로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경제적인 것들에 눈을 뜨면서 왜 주식을 시작하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냐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배의 수익을 내려면 저는 사실 2배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고, 3배의 수익을 내려면 3배만큼 노력과 힘을 써야 되는데, 정말 자산가들 중에서 상위 1%의 자산가들은 1년에 10% 정도의 자산 증가율을 보인다고 해요. 매년 10% 이상씩 성장시켜줄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면 내 자산 가치가 계속 늘어나는 거라는 거를 제가 깨달은 거죠. 저도 사실은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어떤 가정적인 경제활동에 문제가 없을 만큼의 수준으로만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3년은 넘었자라고 판단을 한 거죠. 루이 거는 근데 20살 될 때까지 계속 그쵸. 20살 때 루이한테 그 돈 주면서 대학 가든지 뭐 창업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독립시키려고요.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저처럼 주생아이신 분들은 제가 뭐라는 거야, ETF가 뭐야, SPY가 뭐야, QQQ가 뭐야,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부자 되는 방법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야, 주식으로도 돈 벌 수 있다라고 해도 그때는 제가 귀가 닫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부자 되는 세상의 방법들에 얼마나 많이 관심을 두고 그것들 중에 나한테 맞는 것들을 어떻게 내 것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부자 되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의 수입처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 수입처가 많아졌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을 투자를 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돈을 누군가가 대신 불려줄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야로 먼저 닫지 마시고 조금 그 방향성을 많이 찾아보시기를 정말 적극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책이 사실은 저랑 남 PD가 ETF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책이에요. 이거는 뭐 PPL 아니고요. 이거 보세요. 여기 저희 신랑 직장에서 빌려온 책이에요. 고병학 씨가 지은 돈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있습니다. 이 책, 네, 이거는 앤드류 할렘이 쓴 주식의 쓸모. 이 두 책을 읽었고, 그다음에 또 존리 선생님이 쓴 책도 저희가 읽었죠. 엄마 주식. 엄마 주식 사주세요. 어쨌든 진정한 부자는 내가 일해서 부자가 아니라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40세에 은퇴하려면 몇 년 안 남았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금 팔란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제 거 금 남겨놨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언니 한번 믿어보자. 안녕.